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창구 인천항. 얼마 전까지 중국 보따리 장수들의 천국이었던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보따리 장수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모여드는 보따리 장수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건장한 남자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줌마까지? 이들은 어떻게 보따리 무역에 뛰어들었을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나 하나라도 더 볼래. 우리 도시락 먹자. 한진 컨설팅에서는 초보자들에게 보따리 무역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설명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이들이 바로 예비 보따리 장수들. 중국 무역 시장을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떠나는 인원은 모두 12명. 인솔자가 2명에 보따리 장수가 10명이다. 이들을 천진까지 실어다줄 배는 한중 합작으로 만든 천인 2호. 1200톤급으로 175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고 총 467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대형 선박이다. 선실은 이미 만원 사례. 승객들의 70% 이상이 보따리 장수다. 국내 시장이 어려우면 해외 시장을 공략하라. 이런 큰 포부를 안고 보따리 대열에 처음으로 합류한 용감한 초보자들. 이들의 중국행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설레임도 걱정도 보따리와 함께 싣고 드디어 중국으로 출발. 4박 5일 일정의 경비는 45만 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도 경비를 줄이는 지혜다. 이들은 국내에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안녕하십니까. 예, 물건 좀 보러 왔거든요. 대학 졸업 후 바로 보따리 무역에 뛰어든 한우석 씨. 설명회에서 힌트를 얻은 상품을 사기 위해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탐색 끝에 완구리로 결정했지만 고르는 폼부터 초보 냄새 풀풀. 이거 아들 저거 숟가락 젓가락 그죠? 그렇지. 한우석 씨가 선택한 상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 번째 보따리 무역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는 송석기 씨.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미천으로 공장과 직접 거래를 뚫었다. 고심 끝에 이번에 그가 선택한 상품은 보따리 무역에 사활을 걸고 서울에서 홀로 하수까지 하고 있는 송석기 씨. 그가 중국으로 떠날 때마다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다. 고도아. 어디 좀 봐. 참 좋지. 예, 예. 어머니 앉으세요. 난 절만 받았어서 미안하네 이 사람아. 미안해요. 아이고 내 아들 얼굴 보기 힘들어. 예.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 고생하는 아들 걱정에 늘 가슴이 미어지는 팔순의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어머니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 40줄의 아들. 지난 날이 아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왕 보따리를 매기로 했으니 확실한 수출 전사로 거듭나고 싶다. 고추보다 매운 조선 보부상의 명성을 중국 대륙에 떨치고 싶다.
28시간 만에 천진항 도착.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중국과 대면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거대 시장에 신출내기 보따리 전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다. 도착하자마자 돌발 사태 발생. 아까 갖고 올 때 누구 거 뺐어요 물건을. 나를 때그 뺀 사람이 계실 거 아니야 사장님이.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아요? 6개요. 그러면 하나 없어. 6개. 하나 잡혔어. 박스 한 개 모자란다고요. 우리 갖고 왔는 것 중에서. 네, 저쪽 사장님 갖고 왔는 이거 박스 한 개. 저쪽 걸리는 모양. 중국 보따리 무역에는 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무리 못 잡겠어.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 짐을 돌려받았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북경으로 이동. 자꾸만 고개를 드는 근심들.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단단히 메고. 천진에서 북경까지는 승합차로 2시간 거리. 인구 1000만 명의 상업도시 북경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국에 와서 첫날 밤,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할 장사를 대비 꼼꼼히 상품을 점검. 만리장성, 자금성으로 유명한 북경은 중국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 때문에 한국 보따리 장수들이 집중 공략지이기도 하다. 중국어를 못하는 보따리 장수들에겐 조선족 가이드야말로 장사의 승패가 달린 관건. 가이드와 함께 팀이 정해지면 드디어 고지정복에 나선다. 중국인들이 품질 높고 종류도 다양한 한국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IMF 이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 전보다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광사시장 한복판에 펼친 한국 상품 벼룩시장. 보따리 장수들은 주로 도매 거래를 하지만 소비자들의 상품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벼룩시장을 개최한 것이다. 처음에는 중국인들에게 구경만 하게 하다가 아예 팔 걷어붙이고 장사에 나섰다. 약 준다고 얘기해서 사마 약도 준다고. 如果你买的话，可以给你整体要多少？ 네. 140。 빨리 물어봐. 山最低价可能进来的贵一个到吗？你有了吗？어디 갔어? 이거 30원. 구경해 보시니까 어때요? 行，你买一个不卖，是不是？ 그러나 한 중국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애써 연 벼룩시장은 30분 만에 문을 닫았다. 아, 3,000원 가져왔어. 6,000원 받았어. 선호들을 살폈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도매거래 시작. 북경의 홍차오 도소매 시장. 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규모 시장이다. 이곳에서의 보따리 장사는 견본품을 들고 점포마다 다니며 주문까지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산 넘고 산 넘기. 좀 수월하게 넘기 위해서 즉석에서 명함 작성. 니하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뛰어들라. 드디어 한우석 씨가 완구점의 문지방을 넘었다. 주인이 딴전 피우기 전에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몇 종류라고 갖고 오셨어요? 요런 거. 这个再看一看 요게 저거 같은 종류라고 얘기 좀 해. 아, 그거? 他要看价 아, 100원 참. 100 맛이 한 100원. 공룡은 좀 더 싸게 70원. 这个比这个还便宜点儿这个是80到90 그러나 한우석 씨는 마음만 앞서고 능수능란한 상인은 좀처럼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现在暂时不要也。 유아법정 같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몇 세용인데? 장난감의 기능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으니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호랑이굴에 뛰어든겨. 아니 이제 성능 검사 이런 걸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처음에는 있잖아요. 나 솔직히 이래 되는 잘 모르고 와갖고 뜯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박스채로 이제 이래 생각했지.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런 거 박스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다리가 아프대. 그 있어? 한편 아줌마 부대는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장까지 지내며 늘 실적 1위를 달렸던 김정효 여사와 한때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건축업자 조옥순 여사가 상인 앞으로 돌격. 움직이는 홍보를 위해 견본 옷까지 직접 입고 저기 빨아도 괜찮고 이 뚱뚱하도 있고. 빨아도 괜찮아요. 작년까지 이곳에서는 없어서 못 팔았다는 반짝이 옷으로 상인들의 환심을 산다. 세탁기 안 하고 손으로 빨면. 他说这是韩国服装，问我要不要？我说这一洗就得掉。他说不掉。 빠지냐고. 这不掉知道吗？ 빠지진 않아요. 입어봐요. 那您试试看吧。这挺漂亮的。 위에 맞아도 맞잖아요. 太瘦了吧？ 有没有逼格？ 예, 이게 늘어나야 돼. 이렇게 늘어나. 韩国特流行，知道吗？太瘦了吧？什么瘦啊？他比你还胖呢，你看。您就是穿这里边的。 이거 이제 벗어야지 이제 맞지. 他这我穿的好看吗？都一样的，都一样的。 필요하다면 입던 옷까지 훌훌 벗어던지는 우리네 아줌마 정신. 흰 색깔. 예? 现在得有。 왜? 그럼 이거 벗어준다 그래. 那你买的话，这个 지금 막 입은 견본으로 입어본 거니까 벗어드린다 그래. 다음에 아가씨. 那你要이거는 제 입으면 넓대요. 이거는 산대 그래. 예. 보따리 경력 3번째인 송석기 씨. 북경에 점포까지 계약한 그는 백화점에서 고급 제품으로 승부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코팅. 그러니까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약 여기 쉽게 매니큐어를 바를 때 손톱에다 我今后要要我就直接上他那儿去要。 15일 날 오픈이라고 얘기를 해줘. 얘기했어요. 그러나 방문하는 점포마다 더 질 높은 상품을 요구. 송석기 씨의 예상은 빗나가고 만다. 这都인도 강조해드릴게요. 아 그래. 참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파셨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국어 배우셨어요? 배웠지? 可口可乐 코 그만해 너무 어머니. 코 나온다. 코 나와. 온종일 북경 시장을 누비며 다리품을 판 보따리 장수들. 이들이 얻은 것은 쓰라린 경험뿐일까? 식사 중에 낮에 만났던 중국 상인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한우석 씨가 가져온 학용품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계약까지는 못했지만 한우석 씨는 여기서 희망 하나를 건져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승전보가 있었다. 4박 5일간의 중국 보따리 무역을 마치고 초보 보따리 장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득은커녕 경비까지 날리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중국 보따리 무역.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왜 중국으로 향하는 것일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는 희망을 보따리에 넣고 뛰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보따리 희망은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